안녕하세요. 광명역 호박TV입니다. 오늘은 광명 구름산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단독 필지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으로 1편 총론, 2편 용지별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단독 필지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칙의 목적은 광명 구름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의 용도 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광명시 구름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모든 건축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도 층수를 몇 층으로 하고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에도 건폐율 몇에 용적률 몇 %, 또는 그 단지 내에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건축선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하였습니다. 건축 한계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그 위치는 지구단위 결정 계획도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축 지정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건축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나와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이 건축면의 3분의 2 지점이 아닌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3분의 2 지점 이상을 건축선이 뒤로 이격된 부분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부속 설비의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속 설비에서 물탱크가 있을 거고 냉난방 설비, 실외기, 배관 등 전면 도로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탑에 올려서 경사 지붕에 가려지게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착빛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은 건설 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창고 용도로 쓰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만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대지 면적은 약 50평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개발은 인접한 두 필지를 합해서 최대 200평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에 하나여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1 구역부터 D1구부터 D6 구역까지 총 6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용도는 허용하는 게 별표 1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공간, 다가구주택 이렇게 되는데 가정보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또한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가구수로 D1부터 D5까지는 2가구 이하입니다. D6는 3가구 이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1과 D6 모두 공통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D1부터 D5까지는 3층 이하라는 규정만 있게 되는데 D6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를 포함해서 최대 높이가 10.5m 이하로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지붕 및 옥상층에 대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경사 지붕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수평으로 투영해서 면적이 30% 이내에서는 평지붕식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등의 옥탑 구조물 설치 시 외부에서 봤을 때 노출되지 않게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의 부속 설비, 그래서 물탱크, 냉난방,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보였을 때 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담장 또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먼저 담장은 투시형 울타리를 놓거나 아니면 생 울타리, 나무 등을 심어서 차폐 효과를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규정도 두었는데요. 가구의 가장 긴 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게 돼 있고 그 폭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구를 2가구라든지 3가구로 놓게 된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차장법 또는 광명시 조례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주차 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3가구를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 대수는 3대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한 대만 놓게 되어 있으니 다른 쪽에 부설 주차장을 섭외를 하셔서 임대를 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마련을 하셔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A1 블록 같은 경우에 전 세대가 임대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A4 구역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굉장히 높은 아파트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의아한 게 건폐율이 30%에 전 구역이 그렇습니다. A1부터 A6까지 건폐율 30%에 용적률이 180%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동강 간격도 넓게 되고 층수도 10층 이내에 층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자연 조망을 가로막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통경축이 확보되지 않은 배치로 굉장히 조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번 구름산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도 확 트이게 되고 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아파트에 부대 복리시설을 규정을 두었는데요. 복리시설이라고 해서 판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형은 판상형을 두어도 되고 탑상형을 두어도 됩니다. 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혼합형으로 두어도 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공사가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필로티 규정도 두었습니다. 계구부의 유효 높이는 4m 이상을 확보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높고 넓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의 비율도 정해졌는데요. A1 블럭 같은 경우만 좀 다릅니다. 지상 주차장 설치 비율은 40%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A2부터 A6 구역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면에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쾌적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으로 구름산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주시고 하셨는데요. 연락도 많이 오십니다. 단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사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필지당 금액이 얼마냐라고 많이 문의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